지금부터 2020년 1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대외 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 경제는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주요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 경제는 소비가 꾸준히 증가한 데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유로 지역은 투자 부진으로, 일본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성장세가 미약하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투자가 부진하였지만 수출 증가로 4,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와 같은 6%를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1월 초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그리고 이에 따른 심리지표 개선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부문별로 살펴보면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조정이 이어지고 수출이 감소 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설비 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지난 11월에 전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와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여 있고 또 글로벌 무역 분쟁이 또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농축 수산물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12월 중에는 0.7%로 높아졌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0.6%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급 측 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1%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정과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고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하였으며 장기 시장 금리는 1월 들어서 반등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어 12월 중 8조 원 가까이 늘어났고 12월 중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고 지방도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미중 무역 협상 진전 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물가 둔화 압력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외 여건의 변화와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의 정수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금리와 집값의 관계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갈 곳 없는 투기 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 서울이나 경기도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을 낮아지면서 부동산 경기를 좀 과열시켰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 때에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완화적 금융 여건은 가계의 차 비용을 낮추어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 봐도 이제 그렇다고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금리 등 그 완화적 금융 여건이 주택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주택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이제 주지만 또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금리 이외에 금리만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금리 이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주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또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의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런 가격 기대 그리고 또 물론 정부 정책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같이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도 그 영향을 주지만 또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수정경제 전망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재료로 미중 무역 협상의 전개 과정과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을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당초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작년 연말부터 반도체 턴어라운드 기대가 좀 확산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바닥론이 좀 중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디램 가격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11월에 전망했던 것과 현재 반도체 전망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지표가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중에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경기 활력 둔화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총재께서도 이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셨는데요.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올해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고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총재께서는 그동안의 구조적 문제를 금리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화당국도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큰 축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한은에서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11월 반도체 전망이 그들이 유효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신데 지난번 이제 11월 전망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또 반도체 관련 전문 기관의 또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반도체 경기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선행 지표의 움직임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금년 이제 중반쯤에 가면은 회복 국면에 들어설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보름, 한 달여의 후의 움직임, 또 그 후에 나타난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지금 바로 전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디램 가격이 현물 가격은 좀 상승하고 있고 또 고정 가격은 더 이상 또 하락하지 않는 그런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반도체 전문 기관들도 디램 같은 경우에는 금년 2, 4분기에 가면 초과 수요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최근에 나타난 걸 좀 보면은
반도체 경기가 지난번에 전망했던 그게 그대로 좀 그 흐름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물론 이제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떻든 반도체에 관한 회복 전망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중반에는 좀 그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는 질문이신데 잘 아시지만 이제 통화정책 중앙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대응 거시 정책이기 때문에 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적 문제는 그야말로 미시적인 정책 그리고 또 재정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은행의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그런 구조적 문제의 그 원인 같은 것을 좀 더 정확히 진단을 하고 해법을 좀 제시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떤 그 정부에다가 정책 제언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뭐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사실상 저희들이 중앙은행 그 총재들의 모임에서 보면 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구조조정 정책. 사실상 그거는 이제 정부 또 어떻게 보면 정치권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 다 그 어떤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 엄지영 기자입니다. 먼저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좀 긍정적인 지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같은 경기 진단에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말씀대로 실제로 수출이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좀 예상을 웃돌 경우에 올해 말까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좀 긴축적 기조로 바꿀 수 있는지 또 만약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경우 인상 이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역시 좀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돼야 된다는 점을 밝히셨는데요. 한국은행도 정부와의 폴리시 믹스 차원에서 향후 기준금리 조정 시 경기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저희들이 아마 의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 좀 또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11월 산업활동 동향이 이제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소매 판매라든가 설비 투자 숫자가 분명히 이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또 기술적인 얘기를 한다면 경기 선행지수, 순환정정치 이것도 좀 상승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긍정적인 지표가 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실상 우리 경제를 지난해 상당히 좀 어렵게 했던 대외 여건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미중 무역 어떤 분쟁에 따른 세계 교육의 위축, 투자 심리 위축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좀 부진했던 점 그런 점이었는데 어떻든 미중 양국이 1단계이긴 하지만 어떻든 진전을 이루어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경기 회복 전망이 그 전문 기관들의 예상에 의하면 금년 중반에는 또 그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건 아마 다른 전문 기관들도 그런 견해는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와 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좋아지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통화정책 방향, 연간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의결문에서도 그랬고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인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 스탠스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하향 안정이라는 것을 통화정책 금리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모두 발언해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과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은행의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지요.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 그래서 통화정책도 제가 이 답변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입니다. 저는 좀 앞선 질문에 보충 성격으로 좀 더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책 공조 차원에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는데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은 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제약 요건이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규제가 차츰 효과를 내면서 건설 경기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서 건설 투자가 급감하고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면서 정부가 SOC 정책 기조를 바꾸기도 했었는데요. 성장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겠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통화 정책 기조도 저희들은 완화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이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이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현재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것이 저희들이 현재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유지하고 이렇게 상충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이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정도의 어느 정도로 유지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이제 금융 안정도 저희들이 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또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을 하면은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약간의 또 대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효과와 비용을 다 고려해서 그야말로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리고 국민 경제 전체에서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 이번에 부동산 정책도 어떤 주택 가격 안정의 필요성이 크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을 때의 부작용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어떤 주택 가격 안정에 따른 그런 중요성을 아마 앞세워서 아마 이렇게 저희들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지금 우리 현재 국내 경제 흐름을 쭉 보면은 이제 지난해까지 보면은 수출이 이제 감소세였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가
그 이전 몇 년간의 호황에 따른 어떤 그런 반작용으로 이제 조정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아직도 이제 건설 경기는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소위 국가 뭐라고 할까요? 균형 프로젝트, 그다음에 또 수도권의 어떤 그 주택 확대 공급, 정부 SOC 또 예산 확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건설 투자의 긍정적인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현재 그 조정 과정을 걷고 있는 건설 경기를 조금 그래도 살려보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라고 합니다. 총재님께서 지난해 한국경제가 대외 리스크 영향이 커서 좀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전날 미중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뤄냈는데 이 부분을 대외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맞는지 궁금한데요. 그 IMF나 통상 전문가들이 이제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이 한국산 기계나 철강을 미국산이 대체하는 것도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이제 크게 확대하면 중국 시장에서 현재 미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그런 품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위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워낙 그 세계 경제 또 글로벌 교역을 그 억눌러 온 그런 큰 어떤 다운사이드 리스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하는 것은 뭐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하여튼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고 앞으로는 이제 좀 일종의 뭐 당분간 휴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상태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랐던 불확실성 완화는 우선 중국의 경기 회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글로벌 어떤 그 투자 심리 회복, 그를 통한 글로벌 교육 확대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저는 더 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적인 어떤 또 좀 뭐라고 할까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 플러스 요인이 더 크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집값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뭐 정부의 어떤 미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계부채나 부동산 값을 옥죄므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좀 더 물가 안정이나 뭐 경기 쪽에 힘을 실어서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총재님께서는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쪽 논리가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오늘 하는 통방이 공개되면서 금융 채권 시장은 좀 매파적으로 인식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그 소수 의견 2명이 나왔다는 얘기에서 다시 강세로 좀 돌아가면서 오락가락 하거든요. 통방 전체적으로도 보면 좀 매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그대로 삽입하고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총재님께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 뭐 좀 완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통화정책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또 180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 금리를 한두 번 인상해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본다면 이거를 향후 방향을 인상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 모두 발언,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한고은 기자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가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는 각 의견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거기서 코멘트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추가 질문 있습니까? 네. 예, 아시아뉴스통신의 김도균 기자라고 합니다. 저기 현재 우리가 기준금리 목표치인가요? 기준금리가 1.25% 맞죠? 네. 이게 제가 10년 전에 이게 파이낸스 관련한 이런 거 배울 때는 우리가 금리는 어시메트릭해서 마이너스는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보는 현상은 이게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목표치가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5번 내리면 0%까지 내려가는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질문하셨듯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에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10년 전에 예상 못했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정말 많은 사람이 예상을 못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0%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글쎄요. 자, 우선 아까 참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목표 금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저희들이 물가 안정은 목표로 했지만 금리를 목표로 한다는 거는 이제 그건 용어가 좀 잘못됐다는 제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선진국은 이제 0%까지 갔습니다. 소위 기축통화국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도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키 커런시가 아닌 국가에서 보면 선진국보다는 소위 다시 말씀드려서 기축통화국보다는 금리를 그보다 좀 높게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 용어로 하면 우리 실효 하한 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로까지 가는 것은 제가 상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총재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라든지 아니면 유로 국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0%까지는 갈 수 없다. 그거 조금 저는 이해가.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금리가 자금의 어떤 변동에 영향을 주는데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에는 소위 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선진국보다 낮게 운영했을 경우에 자본 유출의 위험에 직면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기축통화국에 비해서 금리를 높게 갖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그럼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0년 1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